테스트들 이름 다 써놓고 확인 좀 해볼게요. 처음 해본 건데 그래도 나쁘지 않네. 오가 구문 분석. 채점까지 답지가 있으니까. 정도가. 지민도 구문문도 아는 거야? 그리고 한승이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 자, 우선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공부로 지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게 어법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것들, 이런 틀을 좀 전체적으로 배웠죠. 그리고 어법 문제 풀이 과정까지 이제 같이 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어법의 전반적인 거, 그리고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여기까지 이제 풀이 방법을 알려줬고요. 오늘 출제한 거는 이제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만 여러분이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이걸 보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근거 과정을 다 빈칸으로 뚫으면 좀 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일부만 빈칸을 뚫는 걸로 시험을 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걸 싹 다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쓰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비동사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었잖아. 그럼 요거는 사실 내가 팁을 줄게요. 이거는 좀 필기를 해주세요. 필기를. 자, 우리가 지난번에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내가 풀이 과정을 알려줬었어. 잠깐 한번 복기해보자. 자, 일단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라. 구문 분석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라? 동사 자리가 맞으면 시제일치, 수일치, 태를 신경 쓰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은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여기까지 설명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동사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어. 비동사 밑줄은 풀이법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줄게요.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얘는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둘 중 하나. 첫 번째, 수일치 문제. 두 번째, 대동사 문제. 비동사 밑줄은 이 두 개밖에 없어. 알겠지? 고등부에서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상관없이. 자,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파악해야 되냐면 이 비동사가 수일치 문제냐 아니면 대동사 문제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쉬워요. 이거는 수일치 문제라면 뒤에 보어가 나오거든. 근데 대동사 문제라면 뒤에 보어가 안 나와. 그 이유가 있어.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왜 그러냐면, 자, 잠깐만 메모장을 제가 좀 빌게요. 이거는 뭐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좀 빨리 쓸 거라서. 대동사라는 게 동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그럼 니네가 이 대동사를 언제 맨 처음 배우는 줄 알아요? 초3 때 배워요. 초3 때. 초3 때 어떻게 배우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soccer? Yes, I do. 이렇게 하죠. 대답할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do라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do로 물어봤으니까 그런 거잖아. 일반 동사로 물어봤으니까 일반 동사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do가 대신하는 건 뭐예요? Like soccer죠. 됐나요? 그럼 봐봐. do라는 녀석은요 대동사거든. 근데 like라는 동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야. 뭐까지 대신하고 있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까지 세트로 대신하고 있어. 됐냐? 비슷한 거. Are you a student? 그러면 yes, I am. 그럼 여기서 am 이건 뭘 말하는 거야? am a student 이거죠. 맞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이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만 대신한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보어까지 세트로 대신한 거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대동사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이 대동사야. 동사를 대신하는 거. 이 대동사 뒤에는 그래서 뭐가 안 나와? 목적어라든가 보어라든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왜? 세트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대동사 뒤엔 보어가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스위치 문제는 뒤에 보호가 나오고 스위치 문제가 아니라면 보호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뒤를 봤더니 앞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호가 나왔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 스위치 문제라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 알겠지? 그럼 스위치 문제니까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주어만 잘 찾으면 되겠죠. 주어가 뭐야? 캐핑, 동명사 주어잖아.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비동사 문제. 알겠죠?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풀이법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두 번째 갈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어. 자, 요걸 하나 알려줄게. 봐봐. New Orleans Jazz Festival 해갖고 주어 나왔어. 그럼 당연히 주어 뒤에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콤마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콤마 뒤에 나온 부분은 절대 동사 자리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우리가 동사를 쓸 거면 콤마를 왜 씁니까? 콤마가 나왔다는 거는 얘를 부연 설명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콤마 뒤에 다른 콤마를 찾아야 돼. 이렇게 찾았지. 되냐?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놈이 전부 다 뭐다? 삽입된 말이고 그 뒤에 나온 요 놈이 바로 동사라는 거야. 자, 내가 전에 한번 알려줬었는데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얘를 설명하는 거다. 수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여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is held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됐냐?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뭘 써야 돼? 전에 말했다시피 준동사를 써야 돼. 준동사. 준동사는 세 종류가 있죠. 부정사 있고 동명사 있고 분사 있어.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건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해. 형용사. 명사 꾸며줘야 되니까. 됐냐? 근데 동명사는 명사니까 탈락이죠. 그렇죠? 그럼 남는 건 뭐야? 수동사 원형을 쓰거나 분사를 쓰거나 둘 중 하나겠지. 됐어? 근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형태를 봐봐. 애초에 is held라는 수동태로 나와 있잖아. 수동태. 수동태라는 건 애초에 뭡니까? 비동사의 pp라는 형태죠. 그러면 투부정사보다는 이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pp가 나왔으니까. 됐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야? ing 쓸래? pp 쓸래?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지. 됐어? 그런데 뒤를 봤을 때 일단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요. 목적어가 안 나오죠? 보통 pp 뒤에는 능동형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게다가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개최가 되는 거잖아. 해석상 개최가 되는 거니까 pp형인 held를 쓴다. 됐냐? 요게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시험 스타일로 좀 내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은 제가 이제 밑줄을 3개밖에 안 쳤는데 왜냐면 우리가 아직 동사 관련 어법이나 이런 풀이 과정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내가 3개만 밑줄을 쳤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밑줄의 개수를 점점 늘려갈 거야. 테스트에서. 알겠지? 자, 봐봐. 투부정사 나왔고 센트 나왔고 인바이팅 나왔어.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이야. 뭐부터 해야 된다?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3개 다. 자, 그럼 동사 자리가 어디 있는가? 체크해놨죠, 제가. 여기 체크해놨지? 그럼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고 밑줄 쳐져 있는 형태가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 접근하는 거야. 알겠지? 밑줄 쳐져 있는 형태가 기준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또 요 놈이 있죠. allow 하면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오형식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됐어?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중3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 고등부잖아요.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돼. 자, 잠깐 한번 봐봐. 다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얘가 뭐만으로 허용하다라는 오형식 구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to try 나왔네, 투부정사 나왔네. 그럼 얘 문제 없네.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단계만 더 하자. 한 단계만. 준동사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 능동, 수동이 많이 나온다. 됐어?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알겠냐?
그럼 to try냐, to be try냐. 됐어?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똑같아. 그럼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 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뒤를 보니까 여기 테스트라고 나왔는데 이 테스트는 얘랑 짱이거든. 이렇게 뒤를 보면은 new product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이 목적어가 공통 목적어야. 얘랑 또 얘랑 공통의 목적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try의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형 그냥 투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거 없다. 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언제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준동사 문제로까지 가게 된다면, 즉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능동, 수동으로 우리가 신경 쓸 줄 알아야 된다. 2번도 볼게. 자,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앞에 use가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동사 자리 아니니까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앞에 나와 있어요. by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 전치사잖아.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명사 써야 되죠. perhaps는 어차피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됐어? 그럼 명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준동사는 투부정사 쓰거나 동명사 쓰거나 둘 중 하나거든? 근데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배우는 거죠. 따라서 남는 건 뭐야? 얘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보통 우리가 샌딩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한 단계만 더 생각하자고. 또 능동형을 쓸래? 아니면 수동형을 쓸래? 동명사의 수동형은 우리가 BTP라고 쓰죠. 됐냐? 그럼 능동 쓸래? 수동 쓸래까지 접근하는 거야. 근데 뒤를 봤더니 target persons 목적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형 ing 그래서 sending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냐? 이 과정이라고. 지금 제가 푸는 과정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동일해요. 자, 3번 봐봐. 역시나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여기에 we feel 하고 나왔어. 콤마 찍히고 문장 끝났는데 뒤에 평범한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주절이라는 거야. 여기에 주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를 쓸 수가 없다.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준동사를 써야 된다. 근데 문장의 시작이 ing로 시작하고 있네? 그럼 당연히 우리 뭘 생각해야 돼? 분사 구문을 생각해야 돼. 선생님 왜 분사 구문을 생각해야 돼요? 얘들아 잘 봐봐. ing로 문장이 시작할 때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분사 구문이거나 동명사 주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가 만약에 동명사 주어라면 뒤에 동사가 나올 거야.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럼 동명사가 아니라면 그럼 남는 건 뭐야? 분사 구문밖에 없는 거야. 됐냐?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러면 이제 결국 ing 대 pp 문제야. 또 능동수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초대를 하는 거냐 초대를 받는 거냐 이건 뭐 둘 다 될 수 있는데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 능동형 그러면은 수동형으로 써야겠네. 그래서 pp형이 invite. 됐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죠? 자, 언제나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한다?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맞으면은 수시제태, 틀리면은 준동사. 됐어?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데일리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책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숙제용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책의 8페이지부터 펴주세요. 8페이지. 자, 전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법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거냐면요. 철저하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로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필요하다면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포인트로만 설명을 할 겁니다. 시험 포인트. 이 시험 포인트는요. 제가 크게 나누자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신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또는 모의고사에서 모의나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버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법으로 잘 나온다 또는 영작으로 잘 나온다. 됐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파트별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 포인트만 필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유닛 1의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 내는 패턴.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포인트 1, 2, 3, 4가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녀석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공통점. 그거를 알려줄게. 좀 희한한 거 빼고요.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자, 주어 동사 스위치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 시험에 내는 패턴이 있다고. 어떻게 내냐면 주어 동사가 일단 무조건 멀리 떨어져 있어. 무조건. 됐어? 이걸로 문제를 출제하려면. 근데 요 중간에 있는 게 아까도 말했죠?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라 했어. 됐어? 이런 구조야. 이게 일단 기본이거든. 근데 잘 봐봐.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는 단수야. 근데
동사 바로 앞에 명사가 하나 나와. 근데 얘는 복수야. 됐어? 이런 식으로 혼란을 주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여기는 복수야. 근데 여기는 단수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냐? 니네가 문제를 푼 게 있을 텐데 한번 봐봐.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people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living further north. 여기는 애초에 뭐 단수형 명사도 안 나와 있네요. 2번 같은 경우를 보면요. 봐봐. 여기서는 supply 단수지. 그치? 근데 여기는 어때요? stores 복수죠. 됐냐? 이렇게 낚시하는 거라고. 시험을 낼 때. 여기도 봐봐. 여기 잠깐만. 요 놈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animals를 수식어로 잡냐, backbone을 수식어로 잡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스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 해석해야 될 거고. 좀 이따 알려줄게. 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요 패턴만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패턴이 뭐가 있을까? 6번 봐봐. 6번 보면은 여기에 factors가 나와 있어. 복수지. 근데 시작이 whether crime was 어쩌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whether 절 전체가 주어거든. 근데 우리가 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전체는 단수 취급인데 여기는 복수죠. 보여요? 지금 계속 어떻게 낚시하고 있어? 주어 동사를 멀리 떨어뜨리고 여기는 단수로, 여기는 복수로 또는 반대로. 됐어? 이렇게 되는 게 스위치 문제의 패턴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씩. 자, 보겠습니다. 그 빈칸 채우는 건데 이건 뭐 필요 없고요. 가볼게요. 포인트 1에 있는 거.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 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수식어의 종류, 당연히 형용사겠지. 그 형용사의 종류는 굳이 내가 쓰지 않을게요. 책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거기에서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데 잠깐 읽어보자면 전명구, 형용사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사절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굳이 꼭 점은 두 개지만 바로 뭐냐면 과거분사구 있지. 거기만 표시해놔. 과거분사구. 얘만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패턴만 내가 한번 써볼게. 잘 봐.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요 사이에서 수식한 게 뭐라? PP가 수식한 거라고. PP가. 그럼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잘 봐. PP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ED형으로 생겼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착각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이 과거형 동사냐 아니면 PP냐 이거랑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놈들은 헷갈릴 여지가 없잖아. 투의 동사원형, ing 이런 거는 헷갈릴 여지가 없거든. 근데 동사의 ED형은 우리가 두 가지를 헷갈릴 여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자, 일단 PP라면은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근데 과거형 동사야. 과거형 동사라면은 얘가 무슨 태냐면 능동태라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동사의 수동태를 쓸 때는 비동사의 PP를 쓰잖아. 근데 비동사가 없으니까 과거형 동사라면은 당연히 목적어가 나옵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런 걸 배웠어요. 1, 2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이 PP형이 만약에 자동사다. 자동사. 예를 들어 happened로 나왔다고 쳐볼게. happened.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뒤에 만약에 동사가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틀렸어요. 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만약에 뒤에 동사가 안 나왔어. 그럼 얘는 뭡니까? 과거형 동사로 쓰였다.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주어 동사 스위치에서는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요 과거 분사고 있죠.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요것만. 알겠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하자면요. 관계사 부분이거든요. 관계사? 요거 관계사절. 요것만 좀 추가할게요. 자, 여기만 살짝 지우고. 관계사절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사들이 주격 관계대명사. 뭐 위치나 수나 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뒤에 동사가 나올 거 아니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의 스위치는 어디다가 해야겠어? 당연히 앞에 나온 주어의 스위치를 해야겠죠. 그렇죠? 요렇게 된다.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그 녀석이 가장 어려운 패턴이거든. 그래서 그 포인트만 좀 한번 써볼게요. 다시.
여러분이 필기를 좀 잘 못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필기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 1번에 써 있는 요 수식받는 주어의 스위치 요 부분에서 시험 포인트 딱 2개만 적을게요. 시험 포인트 2개. 제가 시험 포인트를 쓸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어 동사가 어디 떨어져 있고 PP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됐어? 그럼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ED형으로 나오는데 얘가 과거형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PP라면은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됐지? 이렇게 정리한 거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가장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런 패턴으로 잘 나와요. 명사가 연달아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2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명사가 나왔어. 주어라고 쓸게요. 주어가 나왔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 이렇게 나왔어. 이러고 난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됐어? 이런 패턴이야. 이런 패턴. 근데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얘는 단수인데 얘는 복수요. 또 반대로 얘는 복수인데 얘는 단수요. 이렇게 된다. 되냐? 그러면은 얘가 얘를 꾸며주느냐 또는 얘를 꾸며주느냐에 따라 요 놈의 스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관계사 스위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되니? 그러면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한 가지거든.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쉽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어. 좀 쉬운 버전도 하나 말해줄게.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가 후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후라고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사람이 나왔는데 얘는 사람이 아닌 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얘를 꾸며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쉬운 거예요. 반대로 위치로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얘를 수식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쉽다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뭘로 내느냐? S로 내요. 됐어? 아니면 위치로 내놓고 둘 다 사람 아닌 걸로 내는 거야. 됐냐? 이렇게 구별이 안 되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해석밖에 없어요. 해석밖에. 해석해서 구분해야 되거든. 얘는 해석밖에 답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입하면 돼요. 뭘 대입하냐면 하나씩 요 자리에다가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어를 요 자리에 대입해서 얘를 해석해보고 두 번째 요 녀석을 요 자리에 대입해서 해석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적절하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명사들을 각각 관계대명사에 대입해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됐죠? 얘를 대입해서 해석해보고 얘를 대입해서 해석해보고 됐냐? 이렇게 해서 적절한 거를 여러분이 고르면 된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 있냐? 3번이거든. 3번? 3번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잠깐 한번 볼까? 자, 방금 전에 봤으니까 이 문제거든.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보면은 animals라고 복수형으로 나왔거든. 근데 여기는 backbone이라고 단수형으로 나왔어. 잘 안 보이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고 있는데 얘를 수식하는지 얘를 수식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됐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 대시라는 자리에다가 animals를 대입해보고 backbone을 대입해보라고. 됐어? animals를 대입하면 동물들이 땅에서 산다고요. backbone이 척추잖아요. 그럼 척추가 땅에서 산다. 야, 척추가 땅에서 살겠냐? 아니겠지. 동물이 살겠죠. 그러니까 아 얘를 수식하는 거구나. 그래서 live가 답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냐?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포인트 1번에서 설명한 건데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본 거에서 이 포인트 2번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선행사와 관계사절의 동사의 스위치하고 나와 있지. 이것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거야.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도치구문의 스위치. 도치구문은요 명작으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얘는 어법 문제로는 사실 그렇게 매력이 있는 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법으로는 별로 안 나오는데 명작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명작으로. 그래서 영작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알겠지? 자, 이거는 도치구문의 개념이 살짝 필요하거든. 그래서 도치구문 좀 필기하겠어요. 도치구문. 자, 넘어가자. 이 포인트 3번은요, 여러분 포인트 3번 이제 제목이랑은 다른데 결국에는 도치구문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 필기하겠어요. 도치구문. 도치라는 것 자체는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뀐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도치구문은 큰
크게 보자면 이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도치 구문은요 대부분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첫 번째는 부사 도치가 있고 부사 도치. 두 번째는 부정어 도치가 있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 자, 부사 도치는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와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부정어 도치는 부정어나 또는 우리가 준부정어라 부르는 녀석이 있어요. 준부정어. 요 놈이 문장 앞에 나오면 역시나 도치가 이루어진다. 이거거든? 근데 이 둘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시험에 나오는 형태도 달라요. 그걸 말해줄게요. 자, 일단 부사도치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을요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내가 정한 명칭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명칭은 아니야. 저는 부사도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단순도치라고 불러요. 단순도치. 그러니까 단순도치가 뭐냐면요 그냥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냥 자리만 바꿔요. 됐어? 그냥 자리만 바꿔. 이런 뜻이야. 주어 동사 자리만 바꿔. 단순하게. 됐어? 근데 부정어 도치는 단순 도치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는 명칭을 어떻게 지었냐면 의문문 도치라고 지었어요. 의문문 도치. 의문문 도치가 뭐냐? 의문문 쓰듯이 해라. 의문문 쓰듯이. 됐어? 이거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주 간단하게 The man comes라는 주어 동사가 있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단순 도치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바꾸라고. comes the man 이렇게 쓰라고. 오케이? 부정어 도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문문 쓰듯이 쓰는 거니까 does the man come 이렇게 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도치시키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됐냐?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은 다 설명했고 얘네가 뭘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지금 여기 도치 구문에 스위치하고 나와 있잖아. 포인트 3번에 이 도치 구문은요 요 녀석이야. 요 녀석. 됐어? 그러니까 이 부사 도치가 어법으로 그나마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출제율이 낮아. 어법으로 나와. 그러니까 어법에서 스위치 이걸로 내는 거야. 스위치를 어떻게 내느냐 보여줄게. 여기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가 온다고 했거든. 부사구라고 쓸게. 그럼 얘들아 부사구의 대표가 뭔지 알아? 부사구의 대표가 전치사의 명사예요. 전치사의 명사. 이게 제일 대표적인 부사구야.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낚시하는 거야? 요 명사는 단수야. 근데 요 주어는 복수예요. 이렇게 내는 거야. 되냐? 또는 반대로 얘는 복수인데 얘는 단수.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되냐? 이게 이제 낚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너무 쉬워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출제율이 좀 낮다.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는요 영작에서 나오는데 영작에서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영작을 기준으로 아까 내가 말을 한다고 했죠. 영작을 얘기한다는 건요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이에요. 얘는 영작으로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정어 도치 영작 패턴을 보여줄 건데 가장 대표적인 패턴 두 개를 보여줄게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두 개. 근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필기하려고 하면 조금 분량이 많으니까요. 제가 이거 좀 쓸게요. 여기다가 부정어 도치 이제 서술형 패턴이라고 쓸게요. 제가.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그 유명한 나동리 버블수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거 아니다. 얘를 먼저 설명할게요. 잠깐만 앉을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쓰자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잘 봐. 아직 쓰지 말고 잘 봐봐. 나동리가 나오고 이 A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A 자리. 아직 쓰지 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얻어서 나오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니네가 중2 때 배웠던 거 뭐냐면은 이 A와 B가 병렬 구조다. 똑같은 녀석이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중학생 때 배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여기가 예를 들어 명사야. 그럼 여기도 명사가 온다. 동사면 동사가 온다. 뭐 요 정도 배운 거야. 중2 때는. 근데 지금 쌤이 쓴 건 뭐야? 주어 동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온다. 됐어?
그러니까 한 단어, 명사나 동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not이라는 부정어가 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도치가 돼요. 됐어? 여기는 도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도치가 안 돼요. 심지어 그리고 얘는요. but, also, 주어 동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but, 주어, also 동사 이렇게 쓰기도 해요. also가 중간에 껴요. 오케이? 사실 이 패턴이 더 많긴 해요. 알겠니? 이거야 이거. 끝. 요거는 필기해도 돼요. 됐어? 해석은 별거 없습니다. 니네가 하는 대로 주어가 동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냐? 그럼 이제 시험에서 내는 의도는 뭘까요? 너 이거 도치구문 맞춰서 영작할 수 있어? 너 이거 안 헷갈리고 여기는 도치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냐? 이게 문제의 의도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근데 이건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진짜 지옥은 이제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not A until B라는 문제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별 5개 줘야 돼요. 별 5개. 얘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요, 간단합니다. 헷갈려 학생들이. 우리 여러 번 반이었나 딴 반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독해 수업할 때 이거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반이었나? 자, 요거를 좀 보여줄게. 이 나대형 TV가 왜 시험에 잘 나온다? 일단 헷갈리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바꿔서 쓸 수 있는 패턴이 좀 많아요. 그거를 좀 설명해 줄게. 일단 해석부터. 자, 해석이 두 가지 버전이거든. 두 가지 버전. 네, 1번 버전이라고 쓸게. 1번 버전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는다. 이거겠죠. 그대로 해석한 거야. 그대로. 됐어? 근데 보통은요 2번 해석을 선호합니다. 학교에서 2번 해석. 2번 해석은 뭐냐?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나요. 됐어? 이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1번 해석은 그대로 해석한 거거든. B 할 때까지 A 안 해. 이거잖아. 그치? 근데 A 해석은요, 2번 해석은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돼 있어요. 잘 봐봐, 얘들아. A 앞에 not이 붙어 있지. 그럼 not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해? 안 한다라고 해석할 거야. 안 한다. 근데 여기 하다라고 나왔잖아.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내는 의도가 뭐냐면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한글로 줬을 때 과연 니네가 not A until B를 떠올려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의 의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두 번째 걸로 많이 해. 만약에 한글 주고 영작을 할 때. 그래서 너네는 이 해석을 알아야 돼. 왜? 1번 해석은 굳이 니네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 B 할 때까지 A 안 한다.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2번 해석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 두 개가 의미는 결국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B 내용이 숙제라고 한번 할게요. 숙제. 뭐 A 내용이 저녁 식사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그럼 우리가 1번 버전을 해석하면 나는 숙제 다 할 때까지 저녁 안 먹을 거야. 이 말이죠? 2번 버전을 해석하면 나는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저녁을 먹었다. 똑같다고요. 둘이 똑같은 말이야. 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나대현 TV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첫 번째를 말했습니다. 해석이 헷갈리니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바꿔 쓸 수 있는 패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사실 내가 대문자로 썼네. 자, 이거를요. 두 가지 버전으로 쓸 건데요. 강조 버전이 있고요. 도치 버전이 있는데 일단 도치 버전 먼저 볼게요. 도치 버전. 자, 도치 버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나대형 TV를 내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 A 자리에 똑같이 주어 동사가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됐어? 아까 얘랑 똑같아. 이 나돌이 머들스처럼. 잘 봐. not이 일단 문장 맨 앞에 빠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잘 봐봐. 얘가 나와요. until B. 얘가 먼저 나와. 됐어? 그럼 내가 얘를 그대로 써볼게. 이렇게 그대로 썼어. 잘 봐봐. 아직 쓰지 말고 이렇게 썼어. 여기는 도치가 아니에요. 여기는 도치가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주어 동사 나오고. 그럼 남는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건데 잘 봐. not은 이미 앞에다 뺐죠. 그렇죠? 그럼 남는 거는 얘만 남잖아. 그렇지? 얘만.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도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됐냐? 왜냐면
부정어로 인해서 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주어 동사는 부정어랑 세트가 아니라 until이랑 세트거든. 이렇게 묶여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됐어? 그럼 not에 걸리는 주어 동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도치가 일어나. 됐냐? 여기가 도치가 생겨. 됐죠? 근데 여기서 도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not A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부정문으로 나왔거든. 부정문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not이 앞으로 빠져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동사는요 긍정문으로 바뀌게 돼요. 됐어?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강조 버전도 하나 보여줄게. 강조 버전. 자, 강조 공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한 칸 아래다 쓸게요. 강조 공문 같은 경우는 it is에 that 땡땡땡 이렇게 쓰죠. 이게 강조 공문이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 자리, 요 물결 자리 있지, 물결 자리. 요 물결 자리에다가 원래는 뭘 강조할 수 있냐면 명사나 부사를 강조할 수 있어. 명사 또는 부사. 그럼 우리는 not A until B에서 뭘 강조할 거냐면은 until B라는 부사를 강조할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건데 넣기 전에 이 not이지 not이 여기로 들어가. 요 자리. 요 자리로 들어가. 자, 그럼 not을 뺐고 until B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 자리에. 됐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또 남는 게 뭡니까? 얘만 남죠. 보여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 대 뒤에다가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 도치 안 하나요? 도치 안 해요. 그리고 뭐 부정어 앞에 없잖아. 그렇지? 도치구문 아닙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아요. not이 앞으로 빠졌죠? not이 앞으로 이 부분이 빠졌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와야 되니까? 긍정으로 와야 돼. 됐냐? 자, 이 패턴만 보면은 니네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예문으로 한번 써봅시다. 예문으로. 자, 여기 위에 거 지울게.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이거 지우고. 자, 예문으로 가보자. 내가 아까 전에 저녁 식사 숙제로 했으니까 저거랑 똑같은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형인 요 not A until B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didn't have dinner. 저녁을 안 먹어. until I finish my homework. 내 숙제를 끝낼 때까지. 됐어? 이게 기본형이야. 보여? not A until B. 보여? 이거야. 자, 그럼 이거를 도치로 해볼 수도 있고 강조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써보세요. 니네가 지금 한번 써봐. 자, 앞에 거 보고 해도 돼. 한번 써봐. 두 개를. 도치 버전 하나, 강조 버전 하나. 쓰고 난 다음에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할 수 없죠. 써봤어? 여기서 썼어? 좀 아쉬운데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 또 다 하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쓰셨나 좀 궁금하네요.
저 도치나 강조를 할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요. 저 두 번째 동사 있죠. 두 번째 동사. 저 두 번째 동사를 제일 많이 틀려요. 자, 써봤어? 어디다 썼어? 요거? 잘 썼는데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구나.